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시정 질문에 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시장님께서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시정 질문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바라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서의 1번이 이제 고산동 물류센터 백자에 관한 진행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걸 계속 질문을 하는 이유는 시장님, 제가 민원 현장에 나가보고 고산동 지역 주민들을 만났을 때 계속적으로 질문이 들어옵니다. 고산동 물류센터 돼,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시장님이 처음 제1호 공약으로 걸었던 사항입니다. 근데 벌써 1년이 지났고요. 또 제가 알아보는 결과 복합융합단지가 이제 준공이 되고 당연히 시에서 허가를 내줬던 기간이 건축 기간이 2년이 넘어서 지금 사업주가 다시 1년을 연장하였다고 합니다. 그게 2024년 11월 24일까지 연장이 끝난다고 들었습니다. 시장님, 이제 남은 시간은 1년입니다. 저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민간기업이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 이 소송이 들어오고 본의원도 시장님의 친문망을 바라볼 수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특히 시의회와 소통하자고 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적당한 시기가 되면 반드시 시의회 소통할 때 답변서로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지금은 서로 힘을 협력해서 해야 될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장님께서 어떠한 대책과 방향이 있으신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산동 물류센터 백자는 아마도 우리 조세일 의원님께서도 같이 백자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적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는 모두 취해가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와 함께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논의 협의를 해가고 있는데 잘 아시지만 이러한 사안들을 상당 부분 서로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 공개하기가 쉽지는 않은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공개하기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구체화되고 나서 그리고 합의가 되고 나서 발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같은 질문을 이 자리에서만 4번 반복해서 받게 됩니다. 제가 이 백지화를 가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들 전부 다 하겠다는 약속으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시장님께서 책임을 다해 주신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이제 제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언론에 난 글이라든가 시장님께서 이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시장님 취임 이후 고산동 주민들 시를 믿고 소송을 취하했고 그에 시장님께서 도시락 회의를 하시면서 여러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고 시장님과 리듬세피 대표님을 만났고 그다음 협상이 결렬이 되어서 그 이후에 시장님께서 시민들 고산동 지역 주민들에 직접 가서 좀 설명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시장님이 저희 시의원들을 배제한 검사단을 구성하셨고 고산동 주민 1명을 포함한 검사단을 구성하셨고요. 그 이후에 검사단이 시작하고 잘못된 부분이 나왔고 법인카드 등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황 대표를 증인으로 선임해서 한 그간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한 사실이 이게 정확한 사실관계의 팩트입니다. 그 뒤에 시장님이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사단에서 실제적으로 협의를 봐야 될 사항이 우리 황 대표나 아니면 그런 물류센터에 관련되신 분들인데 검사단에서 만약 잘못된 부분 지적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갖고 물류센터의 인허가를 취소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로는 리듬시티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검사단을 통해서 검사한 거고요. 물류단지의 허가에 대해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인허가까지는 뒤집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다.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네. 그럼 시장님 2024년 11월 24일까지가 물류센터 백자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소송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금도 할 수 있는 것과 막을 수 있는 방법과 해결 방안은 지금도 구생 중에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요 벌써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건 시장님이 막판까지 협상을 했음에도 내가 이래서 못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시민들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원한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시장님, 저희 의회와 시장님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소통을 하셔서 서로 방법을 찾고 모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문제 해결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거나 아니면 취소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서로의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합의를 이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 합의가 되지 않은 이런 사안들을 제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맡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말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제가 1년 동안 말씀을 드렸던 건 시의회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자고 했는데 단 한 번도 얘기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시민들한테 듣는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저희와 시장님과 저희는 같이 백지화를 주장하였고 그 백지화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저희를 투표로서 선출되게 해준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님이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저희 시의회와 같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안 해주고 계신다는 거에 상당히 좀 유감인 표시하시고요. 만약 11월 20일까지 만약에 협의가 안 돼서 인허가 승인을 안 해주시고 직권 취소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도 한번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성급하게 답변드리긴 너무 이른 사안입니다. 시장님, 이게 1년밖에 남지 않아요. 1년이 넘었고요. 직권 취소라는 것들에 그만큼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거를 뭐 답변하라 안 하라는 것들 시민들이 바라보고 판단하실 건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의 의지를 보겠다는 것들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직권 취소, 저는 시장님이 정말 이 백지화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직권 취소가 아니라 백지화가 안 될 경우 내가 시장직 사퇴하겠다라고까지 생각하시면 정말 시민들을 위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스탠스가 저희한테는 가르쳐주지도 않으시고 그 다음에 밖에 외부 시장님이 1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돼 안 돼라는 엉뚱한 말들만 돌아다니고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인허가권은 시장님 혼자의 권한 아닙니까? 모든 권한들이요. 그랬을 때 시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저희 시민들은 더 이런 데서 감추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더 불만과 더 표출을 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시정질문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 답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협의 내용 그리고 제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공개하는 것은 우리 시의 보탬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적절한 기회에 시민들께 그리고 의회에 그 과정을 적절한 기회에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산동 시민 여러분, 본원이 1년간 끊임없이 백지화를 함께하고자 외쳤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답은 결국은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는 왜 함께하자고 한 이유가 의정부시 여야를 떠나 고산동의 물류센터 백지화가 절실하였고요. 시장님, 인허가권은 시장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유일한 시장님이 도장을 찍어야지 넘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함께하자고 같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걱정인 게 1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해결책, 그 방법의 해결책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아직까지 못 찾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협의의 과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게 과연 진짜 막을 수 있을지 아니면 못 막을지 해결 방안도 말씀해 주시지 않는 시장님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안타깝고 아쉬운 생각을 듭니다. 지금 시정질문하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게 지금 제가 정리한 팩트고요.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아직까지 그 적당한 시기가 되면 소통하고 여러분들께 말씀해야 됐고 그 시기는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백지화가 안 될 경우 사퇴나 직권 취소하시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르다라고 말씀한 게 직권의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본원이 두 번째 질의는요 예산입니다. 시장님, 저게 집행부에서 가져온 예산인데요. 본원이 예산 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 행감 때까지 시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재정 공시까지 얘기하면서 보통교부세에 관한 얘기들을 수없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또한 타시군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시군에 비해 의정부시가 저 본 의원이 여러 번 얘기했고요. 의원이 대안 방안까지도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의정부시는 아직도 저희 본 예산뿐만 아니라 추경 예산에서 불 끄듯이 그냥 급한 불만 끄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 예로 저희가 국도비 매칭 사업에 195억, 순세기에 140억을 사용해서 330억의 예산 조달을 하였고요. 그 중에 300억 정도를 저희 공무원 인건비나 경전철 사업비 위탁비, 폐기물 처리 위탁비 등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단지 한 12개월 중에 거의 6, 7개월 정도 세워놓고 다음 연도로 이제 추경 때 반영을 하겠다고 세워놨는데요. 본 의원은 예산을 잘 아는 의원이 1년치 예산을 이렇게 고정 지출로 나갈 수 있었다는 것들을 안 하고 2021년부터 이거를 계속 해왔던 것들은 예산에 대한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집행부 내에서 인지하고 있었던 사항이었고,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중점적으로 시에서도 집행을 했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너무나 이런 것들이 2차 추경안이 올라오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의정부시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본 예산에서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을 세우지 않고 추경안에 반영한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세입을 판단해서 결정을 확정하지 못합니다. 국가 예산 그리고 도 예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 예산이 배분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 추경이 예외라면 시 예산은 추경은 일상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의 개념 생각을 해서 이것이 1년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매번 추경이 있는 것이 그건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를 후반기에 반영을 하고 대신 꼭 필요한 사업을 상반기에 쓰게 되는 거죠. 흔히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예산과 시의 특히 도 예산과는 또 다릅니다. 시 예산의 수입이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원론적으로만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어느 자치단체든지 지금 우리 의정부시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같은 패턴으로 편성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추경의 필수적 경상경비도 나눠서 예산을 반영을 하는 것이 그게 오히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결국은 이제 고정 지출을 저희가 나가는 걸 6개월만 세워서 효율적 운영으로 다른 데 예산을 또 세워서 부족한 부분의 수입을 지출로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지출할 것에 대해서는 다소 미뤄두고 대신 상반기에 꼭 필요한 다른 사업을 위해서 그것을 뒤로 미루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것들이 시 예산 편성엔 필수적이라는 그렇죠. 뜻입니다. 그게 이제 효율적 예산 편성이라고 시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불가피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본 의원은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집행부가 2021년부터 분명 이런 식의 예산을 세워왔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가 2021년부터 분명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해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이렇게 돌려왔는데요. 지금 시가 508억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봤을 때 본 예산에 이런 비용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에 2021년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다면요, 시장님, 운영 규정성의 효율성이 아니라요, 2023년도에 본 예산에 인건비부터 먼저 세우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세워놓고 축소적으로 세웠을 때 그 부분의 예산이 내년도에 얼마나 더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알고 있었음에도 이렇게 세운 건 잘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2022년도부터 계속 얘기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들으세요 지금. 네. 네네. 그리고 국도비 매칭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 195억의 국도비 매칭 사업을 10일을 다 제해서 넘겼다면 이것마저도 3차 추경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다른 사업들에 삭감돼야 될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산 편성권 침해라고 해서 시장님께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요. 여기 자치행정 국장님도 계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아가셔서 한번 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문화예술가의 25억입니다. 제가 문화예술가의 25억을 다시 얘기하는 부분은요. 시장님이 국도비 사업의 매칭 사업을 전부 다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예술가의 25억 중에 15억은 국비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15억은 12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8억이 본예산 기정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10월, 11월, 12월입니다. 시장님. 그러면 3개월 정도 밀렸다. 그 본예산에 8억을 세웠던 부분이 거의 다 지금 많이 쓰여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제가 문화재단에 뒤에 가서 그 보니까 내역을 보니까 15억이면 3개월 정도면 충분히 20억을 다 쓰지 않을까. 그리고 예산을 다 지출하면 7억 정도는 좀 더 아껴서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 왜 미래를 앞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또 본예산에서 지금도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왜 지금부터 그냥 콩콩을 붓듯이 지금 북한물만 뿌고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 대해서 예산은 항상 1년, 2년, 3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긴축재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국가의 예산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조가 없다면 우리나라 의정부, 시도 당연히 그 피해는 당연히 시민들에게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된 근본적인 계기는 보통교부수가 당초 내시됐었던 것에 대해서 확 줄어서 내시가 됐던 겁니다. 시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 내시했을 때 맞춰서 짰었는데 확 주는 바람에 이게 영향을 받았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 사업 중에서 문화예술가만 왜 살리고 다른 데는 삭감했느냐 말씀이신데, 다른 부분은 올해 안에 집행이 어렵거나 아니면 내년에 집행을 하더라도 전체 사업에 영향이 없을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예술 사업에 국도비 사업을 같이 살렸던 것은 잘 아시지만 문화도시 사업은 매년 연말에 평가를 해서 서로 약속한 사업이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에 또 다른 사업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사업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올해 꼭 집행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다른 삭감한 사업의 경우에는 올해 삭감해도 그것이 전체 사업에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 기준으로 한 것이지 무슨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님. 그러니까요. 올해 3차 추경 때 삭감을 했어도 늦지 않았음에도 내년 예산에 세울 수 있었음에도 저는 이럽니다. 다른 부분에도 분명히 시장님 삭감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시장님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놓치신 부분 같고요. 또 하나는 문화예술가도 제가 다 검토를 해봤고 25억에서 제가 다 검토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문화도시로 가기 위해서 그 7억을 안 써도 내년 15에서 평가를 받을 때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기지는 저는 않는 것으로 사료가 되어집니다. 그건 서로 판단이 네, 서로 달라서 판단이 그럴 다르죠.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요, 시장님. 그 뒤에 왜 제가 문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저희가 의정부시 출자 출연 기간이 아주 방망경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의정부시 출자 출연 기간이 음악극 퍼레이드로 1억 8천을 썼는데요. 시장님, 2천만 원이 넘으면 우리가 쉽게 2천만 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1억 8천을 그냥 수의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수의계약 사유가 제25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1조 4항에 근거해 특정인의 기술 용역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전혀 이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5번 자료 한 번만 좀 띄워주십시오. 5번. 5번. 네.
네. 시장님, 저한테 이렇게 보십시오. 이 안에 PPT 보십시오. 계약서를요 다 지우고 갖다 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자료 요구를 제출했더니요. 넘겨보세요. 하나씩 넘겨주세요. 그 서류를 저한테 좀 주시죠. 네, 처음 제가 보는 한번 서류 보내드릴게요. 네. 여기 갖고 왔는데 사전에 좀 봤으면 네. 좋았을 텐데 제가 보지를 서류를요, 못해서. 시장님 다 하나씩 주지 않고 그냥 네. 이렇게 줬습니다. 이건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의회 서류 제출에 있어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시장님. 모르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서 네. 3차 삭감에 정리할 수 있었다라고 그 표현하셨던 것에 네.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2차 추경을 한다는 얘기는 2차 추경할 시점에 추경할 재원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3차에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새롭게 사업을 할 거면 사업을 할 예산이 있어야 예산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삭감을 하는 아니요, 것이지. 시장님 그 의미가 아니고요. 다른 부분에서 3차 추경이라는 건요. 다른 부분에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안 할 수 있는 거는 195억이면 그걸 3차 추경에 삭감하고 시장님이 지금 다른 부분에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 조달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5억은 3차 때 써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예산을 세울 때 저희가 500억에서 1000억까지 줄어들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으면 1, 2년을 생각하셨으면 더 줄여서 우리가 실행 예산을 할 때 더 줄여서 우리가 9월 달부터 넘어갔을 때 그 금액이 만약에 예산이 계속 세워 집행했을 때 그 금액의 집행에 있어서 예산이 진행되고 있으면 예산을 삭감 못합니다, 시장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충분히 불과할 수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5원 3차 때 줄였어도 되는 부분, 다른 부분을 삭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산 편성권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지금은 그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건 저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다음 질문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한데요. 다른 부분이 삭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이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이고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논쟁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와 시장님의 일반 예산권에 결정을 내릴 수는 있어서는 없습니다. 편성권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렇게 얘기만 드리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의 책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는 부분인데 제가 본의원이 봤을 때는 분명히 그 예산 편성권에 있어서 삭감할 부분이 있음에도 하지 않았음을 저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예산 편성권 때문에 집행부가 아니라 제가 여기서 발언을 못한다는 것들은 숙지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서로가 네.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쟁을 하는 건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게 명확하게 저희 한 기록되지 번이라도 않고는 의미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산에서? 알겠습니다. 맞죠? 다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네. 다음 계약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5번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계약서. 네, 시장님 이렇게 저한테 왔습니다. 시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이렇게 보내는 거에 보지를 있어서 않았고 또 지금 네. 보이지도 않아서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제가 이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회계 계약상 문제가 없다라고는 보고를 받았고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그렇게 크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갔었던 사안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그때 짚어봐 주시죠. 말씀드릴게요. 계약서에 제가 도장을 보고요. 저 도장 아까 계약서에 도장을 보고 업체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 업체를 확인해 보고 이것저것 해보니까 HI라는 회사 경기도 부천에 있었습니다. 경기도 부천. 거기서 하는 일들은요. 괌 정부의 관광청 한국사무소 운영,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PR, 마케팅 대행 정부, 지자체 일반 기업 및 단체 등 프로모션 마케팅 대행 온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문 회사입니다. 이게 퍼레이드와 상관이 없는 회사입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수익에서 1조 4억 특존인의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제가 확인한 결과 이렇습니다, 시장님. 그 자료를 주시죠. 네, 제가 확인해 보여드리죠. 보고 네. 우리 실무선에서 이건 좀 꼼꼼히 짚어야 네, 될 그리고 사안이니까 더 짚고 나서 재미있는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답변하긴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들으세요, 시장님. 들으시면 돼요. 네. 그 6번 자료 좀 보여주세요.
아울러 더 재밌는 거는요. HI 대표가 부평고 출신이고요. 문화재단 대표도 부평고 출신입니다. SNS상의 친구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제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렇죠. 자료를 주세요. 제가 네.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자료를 하겠죠. 주세요가 아니라요. 시장님 저걸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냐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 집행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방만하게 써도 되는 겁니까? 방만하다는 것과 그 계약 절차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혼동을 해서 얘기를 합니까? 시장님 1억 8천을 수의계약도 안 하고 그냥 아는 업체에 준 겁니다. 아니,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뭐가 아닙니까? 적법하게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 회계 있는데 규칙에 의해서 진행된 것에 대해서 회계 그러면 규칙이 뭐가 1조 25조 시장이 네. 우리 산하 단체를 두는 네. 이유는 산하 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일일이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하시려면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저희가 검사를 시켜보고 그리고 확인이 가능하면 얘기를 할게요. 시장님 여기서 그런 말씀을 답변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잘못된 부분을 짚어주셨으면요. 가서 확인해 보시겠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게 좋고요. 실제적 진실이 나타났고 이런 것들을 나타났으니까 글쎄요, 시장님 그런데 그렇게 저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여기는 시정질문의 장입니다. 제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시민들에게 알려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답변을 지금 모르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못한 것에 있어서 확인해서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셨죠, 잘해주세요. 시장님? 네.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예산을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문화축제 예산을 쓰고 지난번에도 아시아 모델 8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또 2,200만 원 청보리 축제에 관한 예산도 말씀드렸고요. 시장님 저는 이런 사항이 발생돼서 우리 시장님께 이런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왜 계속적으로 이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왜 자꾸 이러한 것들의 사항이 발생할까요? 저는 시장님께서 이런 것들에 길을 안 담으시고 있고 시민들의 예산을 쓰는 거에 있어서 그냥 쓰면 되지라는 생각에 이런 아니란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시장님이 시정 질문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그건 질문했던 너무 과하게 얘기하시는 거고요. 네. 저는 음악극 축제나 청보리 축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하라고 동의를 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것이 예산이 방만하게 썼다라고 하는 그 결론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가셔서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참으로 8억 2,200 청보리 축제도 재정 건정성 예산으로 기행재산가에서 타가에서 저는 나갔고요. 2,200 정도 맞죠? 들여서 네. 그런 축제 꼭 네, 필요하다고 타가에서 나갔고 생각했습니다. 타가에서 예산이 잡히지도 않는 걸 네, 그다음에 또 1억 8천에 대해서 수의 계약을 아시는 분하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고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시장님, 제가 며칠 전에 나가 보니까요 차량 한 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 4번 한번 보여주세요. 네, 시장님 어떤 분인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장애인 콜택시 하는데요. 예산이 3억 9,800이에요. 벌써 2억 7천을 넘게 썼다고 합니다. 하루에 15곳씩 콜 장애인 발의되어 움직였던 것이 9콜로 줄어들게 되었고요. 정말 불편하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사실 이번 추경에 돈이 없어서 올리는 건 못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왜 제가 방만경영이라고 하고 여기에 1억 8천이라는 분명한 예산 또 다른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문화축제 예산을 너무나 우리가 이렇게 한꺼번에 쓰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은 발의되어 손이되어 가야 될 장애인 콜택시에 타고 몸을 싣고 병원을 가야 되고 있고 아픔을 호소하면서 생사를 다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한테도 와서 이런 얘기를 가다가 의원 배지가 있다고 와서 붙잡고 울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시가 과연 잘하고 있나? 우리가 과연 올바르게 돌아가고 있나?
예산 집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님께서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고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네, 저도 장애인 콜택시처럼 사회적 약자분에 대한 예산은 최대한 배려를 해서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 또한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측면도 그렇고요. 우리 의정부 시민들의 일상 여가, 자부심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볼 때 문화 예산을 소모성이고 낭비성이라고 규정짓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죠, 시장님. 제가 그래서 문화축제 예산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의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문화도시가 됐습니다. 근데요, 2024년 문화도시 예산은요, 문화재단에 총 40억뿐만 아니라 문화재단의 총 가용재산이 185억입니다. 보조금 초항해서. 그렇지만 예총은 3억 9천인가 정도 됩니다. 그중에 2024년 예산은 20%에서 50% 정도 삭감이 되어서 올라오라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아우성을 합니다. 과연 문화도시가 무엇일까요? 문화도시는요, 문화에 그리는 향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5년 후에 우리가 30억을 투자해서 5년 후에 200억을 투자해서 그 200억이 버려지는 게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핀란드나 스위스나 여러 선진국을 갔을 때 우리가 그들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문화 영향 속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들이 문화축제를 즐기는 영향으로 바꿔야 되는 게 우리의 문화도시의 역량입니다. 제가 행감 때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축제, 문화축제 살리려면 지역주민, 지역문화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근데 이 정책은요, 지금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문화축제 얘기하는 부분이, 그럼 문화재단의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저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문화예술 사업도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자발적인 예술활동에 참여, 그리고 그 예술을 향유하는 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관여를 하게 되는 것을 기본 원칙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문제 문화재단에서 집행을 하는 것과 다른 우리 단체에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본래 사업의 취지가 다르다라고, 그리고 사업의 퀄리티가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얘기하신 건 퀄리티 맞죠? 그 퀄리티인데요. 그 돈을요, 음악국 축제 1억 8천을요 지역 주민한테 줘보십시오. 퀄리티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지금 예산을 다 본 결과, 시장님, 왜 제가 방만경하라고 하는 것들은 음악국제 7억 맞죠? 블랙뮤직 페스티벌 3억 5천, 이런 것들의 일회성, 소모성의 단일성의 그런 음악국 축제라든 것들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사회 문화의 상권 활성화, 문화의 그런 것들을 향유한다면 시장님 좀 더 예산을 확보 좀 더 줄이셔가지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쪽에 그 다음에 생각하는 가치와 공유관이 그런 것들로 좀 많이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재단이 지금 힐링센터를 지었습니다. 200억 가까이요. 근데 지금 원래 특화 시설로 원래 하려다 청소년 수련관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련관이 원투입니다. 원투. 근데 동부권역에도 수련관이 하나도 없고요.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인건비나 인상, 거기 들어갈 인건비나 인상들은 더 많이 늘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재단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다른 방법이나 어떻게 방책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대로 청소년 수련관 2로 쓰실지, 아니면 어떠한 방책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봤더니 2020년에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제가 취임해서 봤을 때 이미 공사 부분이 상당히 갔고, 이제는 이미 건물이 다 지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초 취지는 청소년 시설이 아니고 특화 시설이라고 해서 좀 특별한 목적으로 쓰려고 하고, 그 목적으로 하면 국가 예산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렇게 갔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국가 예산도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현재 만들어진 시설에 대해서 그것이 청소년
시설이지만 실제로 특화 시설이라고 쓰는데 그 용도에 있어서 차별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 활용 방법 그래서 잘 따져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요새 서희초 사건이라든지 호원초 사건, 우발적 범죄 등 몇 년 전에부터 의정부에서 고등학생 밀락 2주교에 30대 폭행한 사망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는 뛰고 노는 게 아니라 마음적 치유입니다. 우리의 의정부시 청소년 재단도 2017년부터 힐링센터라는 것들의 목적성이 그런 것들이 부과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목적이 아니었던 수련관 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 제 생각은 청소년 수련관 안에 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힐링센터로 좀 이관하고 힐링과 마음의 공간으로 좀 치유를 하시고 통나무 집을 활용해서 좀 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요, 그거를 유지보수하는 예산이나 그렇게 많은 비용들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담복지 직원들이 전부 다 가서 활용을 할 거고요. 거기에 다른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그 부분 한번 좀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사업은 전 당연히 들어갈 네, 거라고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건 너무나 당연한 아울러 시간이 당연한 없어서 사업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좀 한번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지금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것들이 출자 출연 기간입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폐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아직은 통폐합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폐합은 거론을 하게 되는 경우에 조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서 제가 쉽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건의드리고 싶은 건 통폐합을 제가 하라 말아는 할 수는 없겠지만 출자 출연 기간에 면모를 바라고 그 목적성에 맞게 해야 되는 것들이 지금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가서 그것들을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공공기관의 공무원 집행부가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위탁을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비대화가 되면서부터 우리 사회에서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따른 공공성과 목적성을 좀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시정 질문은 이제 이것으로 거의 마쳤는데요. 시민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이번 시정 질문을 하면서 잘 사는 의정부, 내 삶을 바꾸는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시정 질문을 하였습니다. 잘못된 지적을 하는 것보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차원에서 시장님, 집행부, 시의회 다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듯이 음악극 축제라든가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바르지 못한 예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김동훈 시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앞서 시정 질문에서 보았듯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산에 대해서 본인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민생예산과 사회적 약자 예산은 없고 문화축제 예산에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원의 공무원 증가 및 문화축제 예산의 부적절 사용, 출자 출연 기간의 방만 경영 등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계속 시정 질의하라고 외쳤던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시정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안고 의정부시는 이번 324회 본 의원은 이민시의 2차 추경 경전 예산안에서 의정부시의 부끄러운 예산을 심의하기 어려워서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긴축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 하면서 기본적으로 본 예산에 세워야 할 것들도 세우지 않고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들이 참으로 분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본의회에서 2차 추경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정족수 의결로 인해서 통과되었습니다. 예산의 심각성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하지만 올바르지 못한 예산 편성을 알면서도 심의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던 것을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4년 예산은 더 어렵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민생예산과 올바른 예산 성립으로 문화도시 형성을 위해 의정부시 문화예술인들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 5년 후 문화도시 예산이 없어져도 자생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의정부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의정부, 불편함이 없이 살 수 있는 의정부, 재정이 악화되어도 재정음에 떨지 않는 의정부, 함께해 주셔서